저작거리의 이야기꾼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창지를 고치는 특효약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땅에 한 부부가 살았다. 물려받은 땅이 좀 있어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자식복은 없었는지 슬아의 아들 하나 보고는 더 이상 후사가 없었다. 어찌하겠는가. 부부는 귀한 자식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들의 얼굴에 물집 같은 발진이 생기고 얼굴색이 변해가는 피부병이 걸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거니 하여 고약을 바르고 좋다는 것은 다 발라봤지만 낫지를 않았다. 낫기는커녕 점점 심하여 이제는 환부에서 진물까지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놀란 부부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하였다. 그 고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이 진맥을 하다가 깜짝 놀란다. 아니, 무슨 병인데 그렇게 놀라시오? 에헤,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그 끝이 하얗게 변색되는 것이 틀림없는 나병이오. 나는 이만 가보겠소. 하며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아니, 이보시오, 이원나리. 치료약이라도 알려주고 가야지.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병에는 백약이 소용없소이다. 어허, 그래도 무슨 방도가 있겠지. 좀 알려주시오. 소용없다니까! 남자가 마당에 돌을 들어 문을 막고 서서는 소리를 지른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할 줄 아시오. 하며 정말 죽일 것 같이 노려보니 의원이 좌우를 둘러보고는 처방이 있긴 한데 사람이 구할 수가 없는 약이오. 그래, 구할 수가 없는 약자라도 좋으니 알려만 주시오. 사람의 간 쓸개를 먹이면 나을 수도 있소이다.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었다. 이 나라의 재상이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사람의 간, 쓸개 아닌가? 무슨 수로 그 약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점점 더 아들의 병세는 심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저작거리에 가면 부모 없이 동냥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를 몰래 데려다가 우리 아들의 약재로 사용합시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소? 내 자식 살리자고 어린 남의 생명을 데려다 죽일 순 없소. 그럼 저렇게 나병으로 고생하다 죽게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난 그럴 수 없어요. 차라리 날 죽여 내 간이라도 주어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은 밤늦은 시각에 저작거리로 가 거지 아이들이 모여 자고 있는 곳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몰래 가져간 이불에 싸서 집으로 데려왔다. 그날 밤에 잘 씻기고 배부르게 한상 차려주니 허겁지겁 상위에 차려놓은 밥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 드러누워 금방 깊은 잠이 들었다. 그러자 어제 잘 갈아둔 칼을 가지고 아이가 잠드는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온 남자가 말했다. 저 어린 것의 배를 어찌 가릴 수 있겠어요? 부부는 아이를 차마 어찌할 수 없어 이것도 하늘이 준 인연이니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름도 곱단이라고 지어주고 그냥 키우기로 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여자가 동네 빨래터에 나가 빨래를 하는데 옆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이웃 마을에 어떤 나병 환자가 창녕에 있는 온천물에 가서 씻고 왔는데 그 길로 병이 싹 나았대요. 그래서 거기를 문둥이 샘이라고 부른대지 뭐예요? 어머, 그래요? 참 용한 샘물이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집으로 달려가 남자에게 말했다. 여보! 여보! 방에 있던 남편이 나오면서 말한다. 아니, 무슨 일인데 이리 큰 소리로 부르는 게요?
글쎄, 옆 동네에 어떤 나병 환자도 경남 창녕에 문둥이 샘이라고 온천이 있는데 거기서 온천물에 씻고 와서 나병이 깨끗이 나았대지 뭐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도 가서 한번 온천물로 씻어 봅시다. 무엇인들 못하겠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리하여 부부는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창녕에 있는 문둥이 샘으로 가서 그 온천물에 씻었더니 이튿날부터 얼굴에 흉한 물집이 사라지고 며칠 후에는 나병이 깨끗이 낫는 게 아닌가. 어머니, 오냐 아들아, 이제 네 얼굴에 생기가 도는구나. 아유,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지다니.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부의 고운 심성을 하늘이 알고 도왔던 모양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에 저잣거리에 배를 갈라 어린아이를 죽인 자를 체포하라는 많은 현상금이 걸린 방이 붙었다. 아이고, 죽일 놈. 어떤 놈인지 몰라도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이를 본 의원이 전에 어느 부부에게 산 사람의 간과 쓸개가 나병에 좋다고 알려준 것이 생각나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밀고 하였다. 사또, 그 어린아이를 죽인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네 말이 정녕 사실이더냐? 만약 거짓이면 네 놈부터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예, 사또.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어서 사실대로 아뢰라. 예, 한 보름 전에 아랫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아들이 피부병이 걸린 것 같다고 왕진 좀 와달라고 해서 갔었는데쇼. 제가 가서 보니 나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치료약이 없다 하고 나오는데 글쎄 그 애비 되는 작자가 치료약을 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저 대국에서 산 사람의 간과 쓸개를 먹여서 간혹 나은 경우가 있다더라고. 저도 들은 얘기를 해주고 간신히 풀려 나왔더랬죠.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집에서 웬 동냥하던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본 이웃도 있습니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자가 아들의 나병을 고치려고 그런 흉악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여봐라. 어서 아랫마을로 가서 그 부부를 추포하여 오너라. 그리하여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관하로 끌려가 졸지에 아이를 죽인 죄로 추국을 당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아들의 나병을 고치고자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 어서 네 죄를 이실짓고 하거라. 아니옵니다. 저희가 아이를 데려갔지만 차마 배를 가를 수 없어. 그냥 그것도 하늘이 준 인연인가 보다 하고 내 자식 삼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데려오면 네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겠구나. 여봐라, 저자의 집으로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헌데 사또, 창녕에 문둥이 샘이라는 곳이 있어 그 물에 씻으면 나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며칠 동안 다녀오는 사이에 그 아이가 집을 나가버려 창녕에서 돌아온 후로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서 애를 태우던 중입니다. 저놈이 어찌 저런 거짓말로 죄를 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저것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범인이 틀림없다. 워낙 중대하고 끔찍한 사건이라 임금님에게도 보고되었는데 범인이 잡혔다고 하니 임금님이 친히 잠수형으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여 부부는 형장의 이슬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부가 죽은 뒤 한 달 뒤에 두 사람이 나무에 묶여 배가 갈라진 채로 죽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경노하여 아니, 한 달 전에 범인들이 잡혀 차명으로 다스렸거늘 어찌하여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민간에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안 되겠다.
포도대장은 듣거라. 네가 직접 경상도 땅으로 가서 이런 참담한 짓을 행한 놈들을 일망타진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포도대장은 경상도 땅으로 변복을 하고 몰래 잠입하여 사건이 발생한 마을의 주막집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동향을 살피는데 어느 날 중국 상인 둘이 눈에 띄는 것이었다. 아니, 이 경상도 땅 촌구석까지 중국 상인들이 무엇이 있다고 오는 걸까? 이상하게 여긴 포도대장이 그들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중국 상인들이 주막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한참 뒤따르니 어느 약재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몰래 들어가 엿보니 그 의원이 상자에서 무언가 꺼내어 중국 상인들에게 주는데 보니 간과 쓸개 말린 것이었다. 내 이놈들 꼼짝 마라! 네 놈이 범인이었구나! 포도대장이 칼을 빼들고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의원과 중국 상인들을 체포하여 관하로 압송하였다. 이튿날 추국을 하는데 사또가 가만히 보니 그 의원은 한 달 전에 참수형으로 죽은 부부를 밀고한 그 의원이었다. 내 이놈! 네가 밀고하여 범인으로 몰려 죽은 부부를 기억하렸다. 네 놈이 이번 일뿐 아니라 그 어린 여자아이도 납치하여 죽이고 현상금이 탐이나 그 부부에게 누명을 씌웠구나. 아닙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 자들이 사람의 간과 쓸개를 구해주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처음으로 그리하였습니다. 허허, 이런 쳐죽일 놈. 네 집에서 모두 3사람의 간과 쓸개가 나왔거늘 이번 한 번뿐이라고 거짓을 하려느냐?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원은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없어져도 찾을 사람도 없는 거지나 고아들을 잡아다 산에 있는 나무에 묶어 죽인 후 간과 쓸개를 꺼내어 중국 상인들에게 팔아 막대한 돈을 벌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죽은 부부에게 누명을 씌워 본인이 저지른 죄를 감추려 했던 것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부부가 아들과 함께 창녕에 있는 문둥이 샘에 갈 때 집에 혼자 있는 곱단이를 위해 밥과 반찬을 충분히 준비하여 뒀는데 곱단이가 혼자 있을 어린 동생이 생각나 밥과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가다가 도중에 의원에게 납치되어 변을 당했던 것이다. 졸지에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부모의 산소에 가서 술을 따르며 말하였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원한을 푸시고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쉬십시오. 이 일은 선조 때 실제 있었던 일이며 잘못된 민간의 소문으로 인해 많은 고아와 거지들이 죽어 저작거리에 동냥하던 아이들이 전부 없어질 정도였다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말기암 환자나 중환으로 죽어가는 환자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허황된 민간요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으니 잘 분별하여 속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거리의 이야기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